해야겠다. 여기 안 돼, 여기. 이거 걸어서 아 여기 뭐 줄광대를 앞으로 당겨. 줄광대를 앞쪽으로 당겨. 너 쪽으로. 줄광대를 앞쪽으로 이쪽으로 당기죠. 이거요. 아니야 아니야. 만화에 똥 나오지 않니? 똥 어디서 날 들어본 거 같아. 지난 시간에 우리 자궁에 관한 얘기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자궁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렌즈 법칙의 소개를 이야기해봤죠. 렌즈 법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외부의 전장의 변화를 시간 방향으로 저희가 많은 얘기를 이야기해봤었어요. 그러면 회복의 법칙이라는 법칙, 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별칭에서 27쪽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의 법칙이라는 회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운동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의 광원수입니다. 코일의 광원수이고 자속의 시간적 변화에 의합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EIN이라고 썼을 때 EIN은 마이너스는 렌츠 법칙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속의 변화를 심하는 방향을 나타낸다고 얘기했고, N 곱하기 DT분의 DY가 나한테 얘기했죠. 이때 파이G의 가장 일반화된 식은 인테그럴 D.DA라는 식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보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이런 문제가 주로 나타나는데 BA 또는 BA 코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유도기전력에 대한 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녀석의 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얘는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 그림이 다르지만 똑같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 실전에서 보여졌던 문제. 근데 실전에서 보여지는데 1학기 때는 저도 안 나오더라. 이게 1학기 때는 안 나오고, 이 유도기전력 배운 게 2학년 때 주로 배우거든. 2학년 때 주로 나오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이런 관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가장 기본 유형의 문제로 이거 수능용 문제 좀 지겨워. 이거 풀다 보면 나중에 되게 지저분한 형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거 여기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안에 코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코일에 저항이 아직 어린 녀석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일을 강제적으로 당깁니다. 따끈따끈거리는 혹시 결석생? 현소 하나 있고요, 다영이 하나 있고요. 다영이는 학교 대학 네네. 현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얘기하면, 자 현재 얘가 있는 위치를 X라고 할 때, 자 지금 순간에 자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순간에 자속은 얼마가 됩니까? B 곱하기 자기장 쪽에 놓여있는 코일의 면적 부분이야. 전체 면적이 아니고 자기장 쪽에 놓여진 면적이야. 그렇다면 얼마가 돼? L 곱하기 X라는 값이 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BT분의 B5를 해볼게요. BT분의 B5는 얼마? B1정 L1정 BT분의 BX가 되겠지. BT분의 BX는 시간에 따른 X의 변화량이야. 뭐가 되지? 속력 V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코일이 가무수는 첫 번째 한 번 관계에 있으니까 그냥 2라고만 써줄게. 보통 책들은 V라고 많이 쓸 수 있어. V. 자 얘는 마이너스 V도 얘기 안 할게. 걔는 전력 방향을 얘기하지 비전력에 크게 상관이 없어서, 자 유도비 전력은 이렇게 쓰는데 얘를 이렇게 기억해. 그러면 크게 이거 거의 무조건적이야. 유도비 전력의 크기는 V라고다. 요거를 진각에 있는 선생님은 보리밥이라고 했더라. 보리밥이 됐든 V라고가 됐든 V라고. 자 한편 이 흡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자. 전류의 세기는 온법칙에 의해서 얼분의 2라는 값이 되지. 따라서 얘는 얼분의 V라고가 돼. 얼분의 V라고이다. 얼분의 V라고야.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을 얘기해 보는데, 전류의 방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가. 세 가지까지 줄까?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세 번째는 까먹어라. 나중에 대학 가서 써먹어라. 헷갈리니까.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한번 보자. 이 아이는 움직임이 싫다 그랬지. 누가 그랬대? 렌즈가 그랬잖아. 자 그래서 얘는 이 도선은 안 나가려고 해. 이쪽 부분은 상관없고 이쪽 부분이 안 나가려고 해. 어느 방향으로 안 나가려고 하지? 얘를 당기니까 저쪽 방향에 힘을 다 들여고. 자 그럼 자기장 들어가죠. 힘은 이쪽 방향으로 가죠. 맞아?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돼? 전류 방향이 되지. 맞아요? 또는 왼손을 이용하게 되면 들어가죠. 힘을 저쪽으로 받으니까 윗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럼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썼어요. 이거를 직선이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렌즈 법칙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자기에서의 관성 법칙과 같아. 관성 법칙은 그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누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지? Y를 유지하고 싶은 거야. Y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일정하게 하고 싶어. 그런데 얘가 나가면 A가 감소하지. 그럼 자기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 키워주고 싶어. 자기장 키워주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 같지? 오른손으로 감아지는 방향이야. 이해합니까? 만약 얘를 집어넣는다면 면적이 증가하네? 그럼 자속이 어떻게 되지? 증가하지. 일정하고 싶어. 그럼 자기장을 어때? 감소시켜야 되네? 지금 들어가는 방향에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 가져야 감소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번에는 까먹으라는 걸 얘기해 줄게. 이거는 FBI 운행하지. 이거 맞아요? 이 총은 무슨 총이야? 권총이잖아. 그지? 미국에 권총만 가질 수 있니? 왜 글로 와? 일로 와. 소금 옆에 폈는데. 그게 잘 안 보이잖아. 대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 다른 과목을 있잖아. 근데 이제 교양 과목을 일부러 내가 선택을 하는데 여학생이 많이 듣는 걸 소금으로 찾아봐. 근데 한 10강의 중에 한 3-4강의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저기 갔더니 여학생들이 많이 듣는 데더라 하고 갔더니 남학생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
남학생들과 오는 경우가 있는데 왜? 소문 듣고 다 와서 여학생들이 강의 신청을 못한 거예요. 남자들만 바글바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여자애 없네? 그래갖고 수강청 변경기간에 변경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우르르 되게 웃긴데 첫 강의 때 딱 가갖고 앞문으로 들어가요. 일부러. 강의실 앞문으로 들어가갖고 스캔을 쭉 하는 거예요. 제일 이쁜 애들 있잖아. 그 옆에 가서 앉죠. 처음 앉는 자리가 학기 끝날 때까지 거의 내 자리야. 처음 앉은 자리에 거의 고정석으로 앉게 돼 나중에 보면. 그래갖고 말 한마디 내도 해보지. 한 학기쯤 이제 중간고사 지나쯤 되면은 이사하고 오실 수 있지. 자, 때문에 까먹었다. 자, 총이 있는데, 자, 총은 무슨 총을 가질 수 있어? 권총을 가질 수 있어? 그렇지 않지. 전자동 소총이 있잖아. 오토매틱 건. 그래갖고 오른손에 쥡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전자동이야. 오토매틱 전자동. 얘는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움직이는 방향, 운동하는 방향. 이게 전자동이야.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자기장 들어가지. 그지? 맞아요? 자기장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지? 어떤 일이 생겨? 움직이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니?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 그래서 전류 방향이 결정되죠. 근데 이거는 왼손에 두개야. 이거 헷갈리니까 잊어버려. 이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다 배우던 거고 전자동은 잊어버려라. 오케이? 하지마 전자동. 그러니까 가장 편한 게 자석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 갖고 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실제로.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죠. 이때 힘의 크기는 당겨지는 힘이 있을 거야. 왜? 이쪽으로 안 나가려는 힘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F로 외력이 당기고 있는데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얘가 안 나오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지.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단 말이야. 그 힘의 크기를 얘기해보면 F라는 녀석은 빌레마디 BIL. 오케이? BIL이야. 빌레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I 대신 넣으면 얼분의 브라브라브가 돼. 얼분의 브라브라브가 돼. 아시겠죠? 다 맞아 이거 있으면. 자, 한편 얘를 특별히 좀 중요히 생각해야 돼. 써먹는 경우가 많아. 자, 한편 여기에 나타나는 줄열에 소모되는 줄열을 보자. 저항에서 소모되는 줄열을 보면 얘는 2 곱하기 i가 소모되는 줄열이 되겠지. 맞아요? 2 곱하기 i래. i 소리자로 썼어요. 2 곱하기 i래.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버리니?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럼 뭐가 돼? 얼분의 브라보가 되겠지. 맞아요? 또는 해준 인류를 살펴볼까? FV를 구해보자. F 곱하기 V니까 이것도 뭐가 돼? 똑같이 얼분의 브라보가 되겠지.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인류이 된다라고. 그래서 유형이 이런 모양이 이게 이제 자기장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수능에서 약간 벗어났어. 그 문제들이 벗어난 상태야. 자, 이번에는 이런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머리고요. 도선 사이의 폭이 L이래. 여기에 금속 막대를 하나 얹어놓는 거야. 금속 막대를 얹어놓고 금속 막대를 당깁니다. F'으로 당기게 돼요. 이렇게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위에서 자기장이 걸려 있는 경우. 자, 위에서 자기장이 아래로 올라가는 상관없고 위에서 걸려 있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얘가 자기장 속에 포함돼. 얘는 회로가 아니지.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시. 경우에 따라 이쪽에 또 다른 회로를 연결해 놓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얘에 의한 기전력, 이쪽 분에 의한 기전력 둘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줘야 될 거야. 자, 여기에 B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 길이를 X라고 얘기한다면 자속은 얼마가 되지? 자속은 얼마입니까? dl x가 돼버리지. 자, 한 번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유도기 전력은 자 dp분의 dp가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b 곱하기 l 곱하기 dt분의 dx가 되니까 브라우가 돼버리겠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I는 자 얼분의 2가 되니까 뭐가 돼? 얼분의 브라우야. 전류 방향은 어떻게 나타나지? 이쪽으로 당기면 면적이 증가하지. 면적이 증가하면 자기장을 어떻게 해줘야 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 그래서 움켜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아시겠어요? 움켜지는 방향으로 나타나서 얘는 무슨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자, 한편 여기서 나타나는 도선을 당기는 힘 F는 자 BIL이 돼버리지. 자, BIL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분의 브라우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전력 P는 얼마가 되지? 이 I가 되는 얘는 얼분의 브라우가 되는 거지. 이해합니까? 다른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림이 똑같아 결과가.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누구를 많이 이용하니? 보통의 물리 문제에서는 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되게 많아. 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게 되게 많은데 수능에서는 얘보다는 그 부수적인 거, 전류의 세기가 누가 더 세냐 안 세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느냐 이런 문제들이 더 수능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을 운동 기전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 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일반 물리 가장 약할 때 있도록 할게요. 이거는 줄인데, 이렇게 근데 잘못 짰어? 제대로 나랑 같이 사자. 선생님 거의 꼴딱 새는데 술 먹느라고. 오늘이 되게 힘든 날이라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서 오늘 11시간 30분을 수업해야 되거든. 그리고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더라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했어. 자, 그래야 견딜 수 있지. 이제 영화? 벽에 착붙하고 뭐 하는 거야? 벽과 일치가 되겠다. 자, 선생님 요즘에 지각해? 네. 왜 자꾸 지각해 그죠? 버스가 안 해요. 그럼 네가 버스 타려고 노력하면 되지 않아?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너무 빨리 와서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꽤 있는데 진각 애들 중에 2명이 항상 스카이 가갖고 굉장히 열심히 하던데 멋진 친구들이. 너무 일찍 오면 몇 분 일찍 오는데? 제가 한 30분. 30분 일찍 와서 공부하면 되잖아. 그건 좀. 시간이 딱 안 맞잖아 항상. 시간이 딱 안 맞지 않아? 네. 그럼 늦게 오는 걸 택할래? 일찍 와서 공부하는 걸 택할래? 아니면 일찍 나오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와. 오늘 산책 한번 하고 날씨도 따뜻해졌잖아. 자, 아니면 일찍 와갖고 화장실 수업 중에 가지 말고 그때 요즘 혀서 자꾸 수업 중에 있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2번 갔다 왔잖아. 아예 2분밖에 안 갔는데. 계속 지각하면서 2번 간 거야.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장장이 균일하게 들어가는 영역이 있대요. 이런 영역이 있대요. 자, 이때 여기에 움직이는 도선이 있어. 자, 움직이는 도선이 있다. 자, 움직이는 도선이 있는데, 자, 이 도선의 길이가 L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여기 전자가 하나 있다라고 하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얘를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움직입니다. V라도 V 속도로 움직이면 전자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이때 전자의 운동은 전류 방향과 어떤 방향이야? 반대가 되겠지. 자기장 뒤로 갑니다. 전류 뒤로 가죠. 그럼 전자는 어디로 힘을 받아?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그렇죠?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 자, 그러면 얘는 이쪽에 뭐가 많이 쌓이지? 전자가 많이 쌓이고 이쪽에 뭐가 쌓여? 플러스 전하들이 남게 될 거예요. 여분의 전하들이 남겠지, 원자핵들이.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뭐가 형성되지지? 전기장이라는 것이 형성되집니다. 자, 전기장이 형성될 때 얘는 다음과 같은 힘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자, 전하는 윗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쿨롱 힘? E라는 힘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쿨롱 힘 F라는 것은 Q 곱하기 E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전기정 곱하기 전하량. 자, 이렇게 얘기되시니까 전자니까 E가 돼버릴 거고요. 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았죠? EVB라는 힘을 받게 됐습니다. EVB, QVB, 아 모르는구나. 이거부터 얘기해줬어야 되겠다. 자, 이쪽에 얘네는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것도 무슨 힘? 형준아? 이것도 무슨 힘? 이것도 전자기력이다. 요즘은 기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BIR 봤잖아, 그치? 여기 어떤 도선이 있다라고. 자, 이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할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이 얘기는 이쪽에 플러스 Q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플러스 Q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지. 이 플러스 Q가 이동한 속도를 V라고 얘기해보자. 이 도선의 길이는 L이라고 얘기해보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었어. F라는 녀석은 BIL이라고 쓸 수가 있었다고. 그쵸? 자, 이때 I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니? 일정한 시간 동안에 흘러간 전하 양이 된대. 오케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흘러간 전하 양이 된다. 그래서 얘는 T분의 NQ라고 하자. 오케이? N개가 만약에 지나갔다. 오케이? 하나라는 전하량은 Q라고 했어. 그러면 NQ개가 지나가게 돼요. 자, 이거 곱하기 L이라는 녀석은 V라는 승용으로 T 동안 지나간 거리가 되겠지. 맞아? 자, 그렇다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얘는 이렇게 쓰게 돼. N 곱하기 Q 곱하기 V 곱하기 B가 전체 힘이다. 그럼 입자 하나가 받는 힘은 얼마가 돼? 자, 이렇게 돼버리지. 따라서 입자 하나가 받는 힘은 QVB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해. 일명 비켜봐. 비켜. 그래서 QVB라는 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전하량이 2가 되니까 EVB가 되겠지. 자, 이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더 이상 전하들이 이동하지 않아서 두 힘이 같아지게 돼요. 예,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전하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이 2라는 값은 뭐가 됩니까? EVB가 돼서, 자, 2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V 곱하기 B가 돼버리지. V 곱하기 B가 V 곱하기 B가 돼. 자, 그러면 나 또 교편시킨 건데. 자, 그러면 이 양당 간의 전압 V라는 녀석은 2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에 L이 돼버리게. 그럼 뭐가 돼버리냐면 브라보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기전력을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가 막대가 움직이는 그 관계가 되는 거지, 그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저쪽도 마찬가지. 거기에 도선으로 회로이 연결되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해주고 나중에는 뭐가 해석해 줍니까? 나중에는 운동
기점력이라는 걸 로런츠 힘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자, 한편 mem돌이 전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mem돌이 전류. 쌤 저기서 왜 플러스가 위에 쌓이는 거 좋아하는 거 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은 양을 가지고 있지. 근데 전자들을 빼돌렸어요 밑으로. 저자가 부족하겠죠. 저자 부족하면 무슨 성질을 띠지? 플러스예요. 자, 계속해서 mem돌이 전류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자, mem돌이 전류. 자, 에디 커런트라고 부르거든. 에디 커런트 또는 에디 커런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이 되게 많아요. 경쟁적으로 만들었어. 별 뻘짓 다 하면서 만든 거야. 자, 그 웬돌이 쪽에 기초 과정을 해보자. 여기 자석이 있어. 자, 여기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 놓은 거지. 알루미늄 호일은 자성 중에 어떤 자성을 띠니? 알루미늄 호일은 어떤 자성을 띠지? 성자성체였어요? 자, 그거와 상관없이 생각하자. 여기 아래쪽을 기준으로 자석의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N극이 있는데 이 N극을 앞쪽으로 운동시켜요. 운동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뿌리는 자석에 큰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보자. 오케이? 큰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그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N극이 근접해 오고 있네, 그치? N극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알루미늄 뿔 부분은 N극이 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게 돼요. 이쪽에 무슨 극을 형성해야 안 오지? N극.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면 이 방향에 전류가 흐를 거예요. 오케이? 자, 반면 이 뒤쪽 부분은 N극이 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지. 그럼 무슨 극으로 당겨줘야 돼? S극으로 당겨줘야 돼. 오케이? S극으로 당겨주자.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얘기해보자. 이 강실이 답답하면 저 뒤에 있다 구강실 한번 가봐봐. 구강실 한번 본 적 있잖아. 네. 거기가 답답하니 여기가 답답하니? 여기가 훨씬 여기가 훨씬 답답해? 네. 훨씬 얘를 줄게. 하고 보여줄게. 저기가 좀 폭이 좀 이거보다는 좀 넓어. 뒤는 좀 짧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 아니면 이따가 선생님한테 제가 상담실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요즘 교실 너무 답답해서 못 쓰겠어요. 제가요? 쉴 때는 자, 여기 발코니도 연결돼 있어. 자, 여기 나가면 죽었는데. 나가다 비둘기 똥 맞을 수도 있어. 자, 이쪽에 S극이 있어. 그럼 자기장 내려가야 되지.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 방향으로 나타나.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는 전류가 축적돼서 강한 세기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자,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이지 유도 전류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맹글맹글 돌면서 mem돌이 전류. 오케이? 이 mem돌이 전류를 활용한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예가 있어? 자이로 드롭이 있어. 브레이크 걸 때 mem돌이 전류예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력량계라는 걸 들어본 적 있니? 전력량계? 요즘은 집에 없어가지고 옛날 집 앞에서 봐봤는데 전력량계를 눈금을 검침해가지고 그 한전에서 나온 분들이 이 눈금을 검침해서 전기요금을 받아. 근데 요즘 아파트들이 다 이게 지하에 있어갖고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어. 지나가다가 5층짜리 단층 아파트 옛날 아파트 가면 입구 쪽에 보면은 있어. 뭔가 뺑글뺑글 막 돌아가고 숫자가 올라가. 그게 전력량계거든.
요즘 또 디지털로 나오는구나. 돌아가는 게 안 보이네. 이때 얘의 전류를 어때? 제어해주는 그 바늘을 돌려주는 게 이 큰 뭐라고 해야 돼? 디스크가 큰 원반이 돌아가면서 눈금을 올려주는 거거든. 근데 얘 돌아가는 거를 전류에 의해서 조절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전류에서 조절하는데 얘는 관성 때문에 더 돌거나 아니면 처음에 잘 안 도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그걸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게끔 해놨습니다. 전류가 그러면서 자석이 돌아가고 그 자석에 의해서 원반이 맴돌이 전류에서 생기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요. 또 그 다음에 전철, 지하철의 브레이크 장치도 모두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장치예요. 그래서 끽 쓰는 것보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쓰게 돼요. 기차 타보신 분이 혼자만 타봤어? 기차 못 타봤니? 무궁화 KTX 기차 역에 설 때 공항철도는 전철이잖아. 전철이랑 기차는 다른 거예요? 전철은요 KTX 빼고 전기로 안 가고 디젤 엔진으로 가요. 칙칙폭폭. 그거는 누가 칙칙폭폭이라 그랬어? 칙칙폭폭은 그거는 증기기관차야. 증기기관에서 그 칙칙폭폭이 그게 뭐야? 김 빠지는 소리야. 근데 이 칙칙폭폭의 이름을 따서 전국 모든 역의 번호가 끝번호가 7788입니다. 경환이 드림이란 거예요? 칙칙폭폭이 그래도 그래. 갑자기 그 생각나. 옛날에 선생님이 여기서 학원을 열었었거든. 근데 학원에 전화번호 이제 전화를 따야 되니까 전화기 전화 놔야 되니까 전화국 가갖고 이제 번호를 따려고 이제 계획했던 날이야. 근데 꿈에 이런 꿈을 꾼 거야. 어떤 꿈? 진짜 뭐 골 때인다 얘기하면 번호를 이걸 줬어. 연속성이 800번이거든. 818에 18, 18. 이 꿈을 꿨어 밤에. 그래갖고 와 되게 웃긴다. 이런 꿈을 꾸지? 하고 전화국을 갔어. 그럼 전화국 가서 전화번호 달라고 할 때 주는 대로 받으면 번호가 이상해. 잠그는 번호가 이상하잖아. 보통 이렇게 달라고 하면 ABAB 주세요. ABAB 주세요. 그럼 이런 구조를 줘. 아니면 AABB 주세요. 그러면 이런 1188, 7788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가상금 안 붙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9번을 찾아갖고 준단 말이야. ABAB 사는데 ABAB 검색해보면 나와. 그래갖고 이렇게 번호를 봤는데 그거 그래서 ABAB 주세요 그랬더니 번호를 하나 딱 보지. 이 번호 어떠세요? 하고 줬는데 진짜 이 번호인 거야. 그것도 사셨어요. 근데 안 좋잖아. 18, 18. 어감이 안 좋잖아. 번호는 좋은데 기억하기는 좋은데 요금이잖아. 18, 18. 기분 나빠할 것 같아갖고 딴 번호를 땄지. 아팠다고? 근데 꿈을 꿨어. 꿈을 18, 18. 그래갖고 막 아침에 그 얘기하면서 막 웃었거든. 야 번호 세상에 이런 번호 받는다고 꿈을 꿨다? 그랬는데 전화 왔더니 진짜 이 번호. 이거 했었어야 되나? 그래서 망했어. 학원 선생님들한테서 학원 선생님이 돈을 안 줘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돈을 쓰기만 해. 망했어. 딱 12월 동안 월급만 줬어. 선생님들 한 달에 그때 당시에 한 20몇 년 전이거든. 한 달에 선생님들 월급으로 700만 원씩 학원 나가거든. 700이요? 7달 같이 있다가 이제 안 되겠어. 다 내보냈어. 역시 학원 선생님. 7달 동안 선생님한테 벌어준 돈이 10만 원 벌어졌어. 대박이지. 원생이 없어요. 원생이 없어요. 아니 선생님 수업도 들어오는지 선생님들 수업도 나오더라고. 다른 과목으로 막 파생시켜가지고 수업을 열어놔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냥 나가버려. 그래갖고 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사주고 교실 청소 다 하고 나중에 교실 청소하는데 너가 그래 그러지라게 잠깐만요. 발을 풀어주더라.
보통 그 정도면 같이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들어주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멘돌이 조류가 있는데 이 멘돌이 조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PVC 파이프를 갖다 놨어요. PVC 파이프 뭐야 이거? 플라스틱 계열이잖아. PVC가 뭐야? 폴리비닐? 폴리염화비닐이지. 폴리염화비닐이야. 자, 그래서 얘는 폴리염화비닐의 단위치가 뭐니? 이거다, 그지? 맞아? 그럼 얘는 중합해버리지. 중합해버려갖고 폴리염화비닐이 만들어지지. 얘가 끊어지고요. 이렇게 된 단위체를 만들어요. 되게 재미난 거 알려줄까? 화합물 이름? 학생들도 잘 모르는 화합물 이름이 있어. 자, C3OH라는 화합물이 있어. 이게 에탄올은 C2H8OH지. 얘 구조식이 이렇게 돼 있어. OH 있으니까 히드로식이다, 그치? 알코올이란 말이야. 이 알코올의 이름이 뭘까요? 이 책에 나왔는데 옛날 하이탑 책에 나와 있는데 이름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 정성에서 벗어난 알코올이잖아. 그래서 도대체 얘가 뭐야? 이러고 찾다 못 찾았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아는 화학 선생님한테 다 문자 보냈어. 이름 맞춰라.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가 뭐지? 옛날 이름은 에텐이지. 그리고 이걸 에테놀이라고 대답한 애가 가장 근접해. 근데 아니야. 그래서 대한화학회에다가 문의를 했어. 이메일을 보냈어. 이 화학물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 이 알코올을 비닐 알코올이라고 해. 비닐 알코올이라고. 이게 비닐기야. 이걸 비닐기라고 하는 작업을 그리고 비닐 알코올이라고. 이게 왜 비닐기지? 얘가 영화 비닐이었어. 그리고 비닐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화학 선생님들한테 다 보내줬어. 바보 새끼들아, 비닐 알코올이네. 근데 안 쓰는 거니까 철기가 거의 안 쓰고 예제 문제에 딱 하나 나와. 회분 분석법. 자, 이쪽에 PVC를 갖다 놔. 자, 여기에 네오디뮴 자석을 그냥 떨어뜨릴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플라스틱은 다 뭐라고 했니? 반자성이라고 그랬잖아. 통통하고 내려올까? 그 영향이 되게 적단 말이야. 얘는 그냥 뚱 떨어져. 그냥 자유낙하다지.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구리관을 갖다 놨어. 우리는 삼자성을 띄고 있지. 자, 구리를 갖다 놨어. 자, 구리 갖다 놓게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삼자성이라는 소리보다 더 강하게 렌더의 조류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 냉극 S이 들어가면 이 네오디뮴 자석이 있는 이 위치를 한번 볼게. NS야. 그럼 이쪽에 자기장이 N극이 들어오려고 하잖아. 그럼 이 부분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다 보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 이 부분은 N극 S가 나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얘를 당기는 자기장형 공백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이 차이는 복잡 미묘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아이가 이거를 실험해보자. 어떤 일을 합니까? 코일 내가 봤어요. 그걸 떨어뜨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뚝 떨어져요. 왜 그럴까? 이 바보 멍청이가 실험을 잘못해서 그렇죠. 왜 그럴까? 전류방에
전류가 이게 내 방향으로 흐르는 거 아니야? 이해해요? 네. 그래서 떨어지더라고.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재밌는 실험이 돼? 라고 생각했더니 전류방향이 반대더라고. 방향을 반대로 가면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얘가 가만히 있니? 얘가 내려가잖아. 그럼 두 겹으로 감지? 그럼 각각 전류가 흐르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다이오드 달면할걸? 불 들어오세요. 다이오드 달면 되긴 하겠다. 두 개를 동시에 감아놓고 다이오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불러주면 될 것 같긴 하네. 굳이? 중학교 같은 중학생 같은 거 한번 해보라고 하겠다. 중학생 같은 거 같이 한번 해봐라. 근데 코에 감는 게 일이야. 손으로 감아봐봐. 한 이틀 감아야 될까? 어디에? 그냥 플라스틱 통에? 가만히 정말 플라스틱 쪽에 놔둬. 실험 플라스틱. 유리를 어디에다 감아? 알루미늄. 진짜? 플라스틱이 엄청 팔지 않나? 비싸. 그냥 돌돌 말렸어. 얼마나 샀길래? 사람 담글라고. 하나? 뭐 하려고 샀어? 발전기 바늘에 사나요? 강아지 그래서 뭐 나야. 그냥 강아지 뭐 그냥 썼어? 20명 상대로 440원.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으로 이걸 만들어준다고 제가 유학을 가면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준다고 두 가지 선물을 해줘서 선생님 어릴 때부터 술 많이 사줘가지고 내가 나를 위한 선물로 이걸 만들었어. 여기 테프론으로 이런 기둥을 만들고 아령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 구멍을 뚫었어. 구멍을 뚫어갖고 여기에 연철을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코일을 겁내 감았어. 얘가 말한 거로는 한 10만 번 정도 감았대. 이 구리도서는 다 에나멜 선이어야 해. 에나멜이가 코팅이 되어 있는 아이지. 그래갖고 얘네들을 감아갖고 여기 전원장치 단자까지 만들어줬어. 그래갖고 얘를 220V에 꽂게 만들어줬어. 얘는 교류가 생기지. 그러면 여기에는 끊임없이 자기장이 어때? 표현하는 자기장이 생겨. 테슬라 코일이라고 하기도 하네. 이걸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반지를 갖다 줘. 금반지든 은반지든 비반지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얘가 자기 부상한다. 그렇게까지는 않고 가벼운 걸 쓰면은 동동동동동동동동 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지? 보통 여기서 좀 무거우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한쪽 면이 닿으면서 이렇게 계속 굴러. 자기 부상을 시켜주는 거를 실험한 거야. 전자기 유도 실험이거든. 학생들한테 돼지로 만들어 주더라고. 땡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로 없어졌어. 어떤 새끼가 연출 써먹는 거 가져간 거야. 학원 선생 아니면 학원 기사 아저씨야.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얘 힘도 빠져버리고 없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준 게 뭘 만들어줬냐면 선반이라고 하니 색 깎는 기계. 색 깎는 칼을 바이트라고 얘기해. 그게 탄소광인데 어마무시하게 뗀뗀해. 그래갖고 얘가 굵기가 상당하거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거를 얘가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요. 아주 얇은 칼을 만들어왔어. 나한테 주면서 평생 안 갈아도 되는 칼이야. 콘크리트에다 두고 긁어도 안 나가 이가. 이것도 누가 가져갔어. 그 학원에 독서도 많지. 자, 그래서 이렇게 멘돌이 조절하는 게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한편 전자기 유도의 활용은 안 할게요. 발전기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나 RFID라고 혹시 알고 있니? RFID
버스 단말기. 아, 그것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고요. 자, 자이로드로 그 다음에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한 정보의 저장 관계도 이용되지고 있고요. 마트에 있는 도난 방지기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자, 집중 분석에 이런 식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소개해 드리고 연습 문제 두 가지만 풀어보자.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유도 기전력은 뭐라고 했었어요? 크기만 얘기해 볼 때, 크기만 얘기해 보면 얘는 n 곱하기 dt분의 d phi b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phi b라는 녀석을 일반적으로 쓸 때 b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언제 분화되니? 크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 마이너스 붙어 있어야 돼. 자, n 곱하기 dt분의 d ba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대. 얘는 함수가 3개야. 함수 3개의 미분은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지. n 곱하기 dt분의 db 곱하기 a 코사인 세타다. 자기장인 세기가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겨. 그 세기가 심하게 변하면 자석을 빨리 갖다 뺐다 하면 더 큰 기전력이 생기게 돼. 또 어느 경우에 생길 수 있니? n 곱하기 b 곱하기 dt분의 da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면적의 크기가 변해도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돼 있어. 면적이 변해도 생겨. 자, 그 다음에 nba 곱하기 dt분의 d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는 자기장과 면이 이루는 방향이 되겠지. 이 방향이 움직여도 뭐가 생겨? 유도 기전력이 생겨.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교류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 오케이? 교류는 회전하잖아. 앞에 코일이 계속 자석 사이에서 자기장 사이에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게 되니까 이 면적이 시간에 따라 자꾸 회전하면서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 하나는 소개해드리는데 보통 세 번째 식은 고등학교 책에서 생략해. 각도까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요거 관계된 예제 문제들이 무지 많거든. 그 예제들은 자이스토리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스토리 한번 검사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할까? 네. 금요일날 자이스토리 갖고 와서 한번 검사 좀 할게요. 수빈이가 되게 당황한 표정인데 다 했지? 어? 앞에만 했어? 운동 아예 안 했어? 사지도 않았어? 안 산 사람? 도원이 빨리 손 들어야지. 우진이 샀어? 그냥 이름만 써. 아직 안 왔대요. 왔어. 아직 안 오면 걔가 얼마 걸린 거야? 2달. 혹시 뭐 당나무 캐러 간 거야? 종이 만들려고? 이집트에다 파피루스 주문했대? 응? 도원이 너 무슨 배짱으로? 까먹고 있어. 너 그러다가 학교 입학 가고 걸은데 다른 친구들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네가 밑거름이 되고 싶니? 어? 너 혹시 입학한 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입학으로 만족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옛날에 진과학 애들 처음 생겼을 때 진짜 엽기적인 새끼가 하나 들어갔었지. 엽기적인 애가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사전 입교를 하거든. 너네 이번에 안 했지? 사전 입교해갖고 2주 동안 학교 생활하는데 얘가 1주 차에 진과 일기예요.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왔대. 그것도 센 노랗게.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그걸 못 보시지. 야, 너 다음 주에 올 때 머리 까맣게 염색해갖고 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렇게 하고 왔대. 그래갖고 선생님이 넌 왜 말을 안 듣니? 하고 혼난다 봐.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입학 취소권을 냈어. 일반고등학교 대장에다가. 또 이렇게 있지. 그리고 거기 있는 애한테 그랬대. 야, 너 왜 그만둬?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내 실력 갖고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 걔들 떨어지면 걔 때문에 한 명 떨어져. 정원이 하나 부족해. 그런 새끼도 있더라고. 혹시 너도? 그냥 네 실력 갖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본 거 아니지? 노력을 해야지. 네. 여기서 지금 인각 30기 중에 가장 공부 안 하는 친구가 도원이와 우진. 눈에 보이지? 너네는 안 보이니? 왜요? 스스로 느끼지? 네. 둘이 붙어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위안하는 거. 그러다 너네 둘이 경쟁한다? 누가 80등 하나? 제가 그런 경쟁 하지 마. 열심히 해야지. 네. 입학에서는 뭔가 경쟁 가야 되잖아. 정 부대끼고 힘들면 아주 편안하게 3학년 남는다는 생각 갖고 가. 요즘은 3학년 애들이 학교 배정이 연고대 합격률이 더 높아. 1학년 때 가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카이스트 위주로 가. 서울대도가 좋은 게 아니어서 그냥 카이스트로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냥 길게 보고 연고대 간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 진짜 신기한 애들 많아. 1학년 때 막 내신 죽 쓰고 2학년 때 조금 올려놓고 3학년 때 바싹 해갖고 연고대 가는 애들도 많아. 포기하지 말고. 우진이 표정 보고 반 포기했어. 원이 표정 보면 후회하고 있어 지금. 네? 내가 이게 뭔 시야 다 보여가 왜 썼지? 요즘 그 후회 안 하니? 하지? 네. 어이 보여? 아씨 라고 공연이 있었다. 그러다가 웃긴 애들 하나 있어. 걔네들이 부평 서중 애들이었는데 옛날에 너네 선배인데 사기 애들이야. 한 녀석은 엄마 아빠가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대가 컸어. 그래갖고 인천 가고 69명 뽑을 때 들어갔어. 사기. 얘하고 중학교 동창 녀석이 있어. 김근모인데 얘가 지금 추정컨대 얘 포대로 갔거든. 포대 입국사정관이라는 얘기가 있어. 근데 이 두 녀석이 갔는데 얘는 진짜 조용해. 내향적이야. 얘는 엄청 까불까불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4월쯤인가 선배들이 꼬셔가지고 3학년 선배들, 그때는 놀거나 서울대 가는 선배들이었거든. 노는 선배들한테 기숙사에서 붙잡혀갖고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걸려. 사감스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배 타고 들어갈 때고 학교 선생님들 퇴근 안 하면 기숙사에서 생활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음주 가무, 치킨에다가 술 먹다가 걸렸어. 그래갖고 얘네들 학교 징계위원회 열렸지. 그래갖고 저 녀석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전담한다는 조건으로 학생부에 아무것도 안 올라갔어. 그 3학년 갈 때까지 이 두 녀석이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녀석은 경찰대학교 가고 얘는 포대 가고. 경찰대학교 간 녀석이 지금 경정 정도가 될 거야. 사기면 너네 아저씨잖아, 그지? 경정 정도가 될 거 같아. 경정이면 계양경찰서 같은데 여기에 과장. 매년 전에 경감인 걸 봤거든. 그래서 경정 정도가 됐을 것 같아. 아니면 잘렸던가.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문제를 일단 좀 쉬운 거 같다. 둘 다 기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호일이 호일이 아니고 도선이 저 안에 어린 녀석이 있어. 자, 여기에 지금 막대 질량이 n이나 i가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 도래를 이용해서 도래 질량 마찰은 다 무시할게. 여기에 라지 n이 추를 매달아놓을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를 줬어. 자기장을 걸지 않았을 때 얘들이 움직이는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했어. 얘들이 움직이는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럼 운동 방정식 문제지.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에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 자기장을 걸게 되면 얘들이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얘기하게 돼. 해보세요. 중국어로 풀면 쉽게 풀려. 이건 사전 예약 가야지. 무슨 사전이에요? 23. 수학하면은 256기가를 512로 256에서 512로 바꿔준다는데 내년 또 출시하려면 출시하자마자 또 일하고. 아니야, 지금 벌써 24 만들고 있어. 24 거의 기술력 개발 다 했지. 근데 뭐 중국으로 변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배터리 문제, 그 다음에 카메라는 지금 2억 화소잖아. 어? 망가지는 수도 있겠어. 망가지지 않아야지. 근데 카메라는 되게 안 망가지잖아. 순간 다들 찍어봐야지. 다들 뭐가 되나? 영희씨 거기. 응? 영희씨 거기 있어. 여기 날라가요. 제가 하겠잖아. 혹시 너 동족 이번에 미국 영공에 들어가다 터진 거 아니야? 중세기들이 아주 대범해갖고 풍선을 날린 거야. 근데 풍선 크기가 버스 3개 정도 되는 크기래. 근데 그거를 미국 애들이 태평양에서 발견을 못하고 어디서 발견했냐면 미국 대륙에 들어와서 발견을 한 거야. 근데 걔를 추락시키면 지상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록 했대. 일부는 핵 미사일 기지를 지나갔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대서양으로 나가자마자 격추시켜 버렸어. 그랬더니 중국 새끼들 왜 너무 일곱 부시냐고 지랄하지 미친 새끼들. 중국들 뭐 야호가 있어. 저 샤오미폰도 보면은 제가 요즘 어저께도 이제 공장 초기화를 시켰거든. 갑자기 더미 파일이 어디에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50기가가 생긴 거야. 이게 128기가인데 50기가를 쓰레기로 채웠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갖고 유축한데 저 새끼들 저거 할 때 백도 따라가고 하지 않나. 업그레이드 지금 회사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와이파이가 연결돼갖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거기 아마도 백
속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정보를 다 빼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도비 파일이 그렇게 많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초반에는 안 생기더니 요즘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공장 축이어요. 우수반은 이거를 찍어주고 짝수반은 저거를 찍어주게. 이거 10인데 10이 화질이 좋아. 기분 나면은 23가 그 찍어주고. 이용 과소야. 그럼 뭐해? 유튜브가 더 깎아먹는데. 영상 보시다 영상치 나쁘면은 화질 올리는 거 아시죠? 예. 화질 올리면 대부분 그냥 불만하게 부를 거예요. 마이크가 녹음만 된다면. 봤는데 마이크가 옛날 영상에서는 뭔가 되게 잘 들렸는데 요즘 건 안 들려? 똑같아요. 마이크가 있는 거 잘 모르겠어. 그래? 옛날 거는 되게 막 옆에 붙었을 때는 잘 들렸어 이렇게 붙을 때는? 네. 붙여줄게. 아니, 많이 보진 않는데. 뭐라고? 풀었어요? 네. 자, 얘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게 돼.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가 나타나고 윗방향으로 장력 t가 되고 이쪽으로 장력 t가 나타나고 이쪽으로 안 나가려는 힘이 나타나. 예. 그치? 이 힘이 얼분의 브라브라고가 되고요. 이때 시간이 충분히 지나게 되면 이 두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같아져서 속력이 일정하게 돼. 처음에는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이 힘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다가 점점 속력이 어때? 커짐에 따라 이 힘도 점점 커지지. 네.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t와 얘가 같아지게 돼. 얘도 일정하게 내려가니까 이 힘도 얘와 같아야 되겠네. 그렇죠. 운동방정식 안 쓰고 쉽게 푸는 방법이야. 자, 그렇다면 나지 mg라는 값이 얼분의 bl의 제곱 곱하기 v가 되고 이때 v를 중단 속도라고 해서 vt라고 쓰고 있지. 따라서 vt라는 값은 어떻게? b 제곱 l 제곱분의 mg 월이라는 것이 중단 속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아마 여기와 관계된 문제 중에 가장 복잡한 형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학교 내신에 볼 수 있는. 자, 여기에 동사가 set다인 이런 면이 있어요. 이때 이 폭을 L이라고. 하나 조심할 거 있다. 실제 이거는 진검에서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야. 이렇게 준 거야. 얘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폭을 D라고 했대. 막대 길이가 L인데 이 폭을 D라고 했대. 그럼 L 써야 돼? D 써야 돼? D 써야 돼. 근데 애들이 시험 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다 L 다 써버린 거야. 보리밥이 아니라 보디밥이 됐어. 보디밥. 걔네 교회에서. 그래갖고 전교에서 한 명 가지고 다 틀렸대. 그 정도예요? 다 애들이 L을 썼대. 함의하면 심한데. 함정. 10명은 그냥 근데 이거 습관적으로 브라보 쓰게 돼. 더군다나 선생님이 브라보로 가르치잖아. 아무 생각 없이 브라보 하는데 쟤는 폭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세마대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그럼 처음에 아무 일도 없애는 그냥 쭈르륵 미끄러져 내려오겠지. 그런데 말이야. 자기장을 걸어줬어. 균일한 자기장을 위에서 만들 때 음방으로 얘가 갖는 중단 속도를 계산해보지. 얘도 중단 속도로 갖게 되거든. 얘 중단 속도는 얼마일까? 정확은 안 되네. 얘의 질량은 n이야. 중력과 속도는 g라고 해.
애들이 다 환불 받았어요? 다음 달로. 학원 수강해서 까는데 다음 달에 안 다니고 아쉬운 쉽다고? 아쉬운 거. 쉽다고? 동현이한테 왜 그래? 그거는 싫어요. 그래서 서로 뭐 다해서 아니야 이런 거구나. 우리 달에 토끼 사는 거 아니야? 배우는 뺏었어요. 이런 거 토끼야?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데 다 죽여오고 지금. 영화 중에 문풀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계에 사는 인간의 조상이 인간의 DNA를 지구에 내리게 하려고 달을 만드는데 재미없었어. 케이블 TV 중에 붉게 그거밖에 없어. 그걸 봤지. 이번에 설 연휴 때. 자, 풀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파동 쪽으로 넘어갈게요. 파동 쪽은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 처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선생님에 따라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어렵게 가르칠 거거든. 물리 수준으로. 이렇게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면은 방학 전에 끝나겠다. 그럼 처음부터 새로 봐야지. 학교 가기 너무 싫은데. 뭐라고? 학교 가기 너무 싫어요. 자퇴해. 학교가 싫으면 자퇴해야지. 바로 대학교 가. 검정고시 봐봐. 그럴까요? 은하대가 생각나. 해서 너 유럽 간다고 그랬잖아. 꿈이 살짝 접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잘 되자. 아니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학부를 유럽 가면 계피 봅니다. 영어 아주 잘하지 못하면. 공부 시간. 에세이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에세이 쓰다가 영장 못해갖고 막 울고 그럴 거야. 또 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적응돼갖고 잘하겠죠. 같이 가서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애가 MIT가 갔다 그래갖고 KBS에서 얘를 한 달 동안 쫓아다닌 적이 있어. 한 달 동안 기획 취재를 했어. 근데 뭐 거의 안 오라던데 시험 기간이 따로 없이 계속 시험이 연장이 되는데 걔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자던데. 머리가 돌아가요. 숙제 때 돌아가지. MIT잖아. 안 돌아가면 안 돼. 근데 미국의 대학들이 상당히 우수한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1년 동안 4년 동안 듣는 학점을 1년 동안 해. 우리나라에서 졸업학점이 약 140학점 정도 되거든. 130몇 학점이 나오더라고. 최근 게 130몇 학점인데 걔네들은 1년 들어야 되는 학점이 3학기에 150학점 정도 듣더라. 한 학기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3쿼터로 돼 있거든. 3쿼터가 뭐냐면 방학이 브레이크 2번 있고 여름방학이 있고 여름방학 되면 여름방학이 길어. 그래갖고 3개 학기가 1년이야. 4쿼터 중에 쿼터가 뭐가 돼? 방학이고 나머지 3쿼터가 학기거든. 되게. 그래서 3학기에 한 학기에 50학점 정도 듣더라고. 한 학기에 50학점 정도 일주일에 50 시간을 수업을 들어야 돼. 77이 49에도 못 듣지. 와, 대단. 대신. 그 밤까지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몇몇 과목들은 리포트로 대체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갖고 50학점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새 공부하더라고.
자, 답 내놓으셨나요? 네.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이무의 위치에서 얘는 아래로 V라는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자, 이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얘를 단면으로 한번 보죠. 단면으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현재 아래로 어떤 힘을 받지? mg 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게 돼. 자,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갖는 자속은 요만큼의 자속을 갖게 돼. 요만큼의 자속을 갖게 돼. 이해해? 자, 여기를 x라고 하면 이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얘 자속은 얼마가 돼? yb라는 녀석은 b 곱하기 l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자속이 되겠지. 수직한 면적이 자속이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한 유도 기절력은 얼마가 되지? b, l, v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전류값은 얼마가 되버릴까? 얼분의 BLV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갖겠지. 자, 그러면 힘 F는 얼마가 되지? BIL이 돼버리니까 얘는 얼분의 B제곱 L제곱 V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 이 힘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지? 증가를 싫어하는 이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 그렇다면 이 힘에 대해서 유적 성분을 따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F의 얼마?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야. 자, 따라서 얘는 B제곱 L제곱 V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나누기 어리라는 힘이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이 두 힘이 어떻게 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mg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분의 b제곱 l제곱 v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해. 따라서 이때 속력을 중단 속도 vt라고 하면 vt라는 값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b제곱 l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mg 얼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이게 아마 이 전자기 유도 문제 최강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심심치 않게 예시 문제로 나온다. 마지막 나온 게 이게 니네 28기 때 나왔던 것 같아. 나올 때가 됐지. 28기 선생님이 니네 맡을 가능성이 좀 있지? 또 안 바뀐다면? 나오고 근데 이거 보통 1학년 때는 안 나와. 1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물리 원이라고 안 되고 2학기 때는 고물이 들어갔는데 시험 범위 해당 안 돼서 안 나오고. 근데 최악의 상태로 기억을 해두지. 점점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 왜? 많이 알려지니까. 그리고 점점 내려오니까 1학년 때도 배제하지는 못하겠다. 자, 이건 특히 이제 자유 문제들로 많이 풀어봐야 돼. 수능 문제들. 꼬아는 문제들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빠져냅니다. 여기 뭐 이런 문제 131쪽에 고난도 문제 이딴 문제들이 많이 내죠. 131쪽에 3번 문제 같은 거. 이 유형이 최근에 많이 없어졌어. 파동이라는 것은 뭘 파동이라고 할까? 파동의 정의. 파동의 정의는 자, 일반적으로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지? 매질이라고 부른다라고 해. 그래서 매질 내에 생긴 어떤 힘에 의한 교란 상태가 매질을 따라서 전달되지도 있어. 자, 이 교란 상태가 한 번 진동에 의해서 생긴 파동이라면 얘는 뭐가 됩니까? 한 번 진동에 의해서 생긴 파동이라면 얘는 단지야? 한 번 진동에 생기면 얘는 펄스라고 불러요. 자,
자, 그리고 연속적인 진동에 의해서 생기면 얘는 연속파라고 부르게 돼. 사인파형으로 나타나는 연속파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매질의 한 점이 바로 파원이라고 하는데 이 파원이 단진동함으로써 뭘 하게 돼? 파동이 전달되지거든. 그래서 단진동하고 식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단진동은 안타깝게 여기 2에 나오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파동을 하겠습니다. 이 파동은 안 배운 것까지 할 거야. 안 나오는 부분까지 그냥 해드리도록 할게. 여기 화이트탑에서는 참고로 나오거나 개념 심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냥 얘들도